2교시에서는 1교시에서 말씀드렸었던 중요한 그 공격 유형의 대표적인 방법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안에 관련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그 공격하는 형태, 그 악의적인 의도로 그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침해하고 또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그 이메일을 통한 그 정보 수집, 요즘은 또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또 하는 형태 등이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한 형태들을 몇 가지 좀 큰 분류로 좀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1교시 때 서비스 거부와 핑 오브 데스, 핑이라는 명령어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저희들 이제 탁구 칠 때 핑퐁이라고 하는데, 핑이라고 하는 게 메시지를 전해서 돌아오는 그 패킷을 가지고 서버가 그 현재 이제 접속 가능한 형태인지 알아보는 형태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패킷을 정상적인 패킷을 보내지 않고 상당히 큰 양의 패킷을 보내서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죽음의 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스머핑은 이제 그 저희들이 네트워크 레벨에서 계층적으로 인터넷의 그 IP나 ICMP의 그 프로토콜의 메시지를 정상적인 형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패킷을 이제 엄청나게 크게 해가지고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이게 다 이제 서비스 거부 형태의 그 공격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로 살펴볼 게 SYN, 그 플러딩이라고 하는데요.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TCP 레벨에서, 아까는 그 IP 레벨에서고, 이거는 이제 전송 계층. TCP 레벨에서 그 송신과 수신 측의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 교환 방법이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핸드쉐이크가 악수하다죠. 세 번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아요. 보내고 잘 받았다. 보낼게. 오케이 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간에 송수신 간에 그 주고받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는데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죠. 그 사전에 약속이 돼 있는 거를 그 준수하지 않고 그 가상의 클라이언트로 원래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사이에 핸드쉐이킹을 이제 주고받는데, 그 원래 클라이언트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그 핸드쉐이킹을 그 서버에다가 보내는데 응답을 정상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중단시켜버려요. 그러면 서버가 그 핸드쉐이킹 할 동안 계속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내고 받고 보내야서 받는 걸 기다리는데 가상의 클라이언트, 위장된 클라이언트가 그걸 안 보내면서 그 서버로 하여금 정상적인 서비스를 또 못하게끔 하는 형태가 이제 SYN, 그 플러딩이라는 게 막 그 정상적이지 않은 흐름죠. 그 뭐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러딩. 정상적인 3웨이 핸드쉐이킹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또는 안 보내고 보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denial of 서비스 형태의 그 공격을 가하는 그 해커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테어 드랍이죠. 티어와 영어 단어는 이제 TEAR 똑같은데 발음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뜻이 다른 거 알고 계시죠? 티어라고 하면 눈물이고 테어 하면 찢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테어 드랍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그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패킷의 크기가 작은 경우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낼 때 나눠서 보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는 측에서는 그 어떤 거는 빨리 오고 어떤 건 늦게 오고 순서대로 안 오죠. 그런 경우 그 어떠한 프래그먼트, 그거 나눈 걸로 프래그먼트라 그러고, 프로그먼트 옵셋이라는 이제 필드 값을 가지고 순서를 얘가 이제 조합을 해서 원래 보내고자 하는 그 패킷의 정보를 읽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10개의 패킷을 보낼 때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붙여요. 패킷을 나누죠. 이제 받는 측에서는 1번이 먼저 갈 수도 있고 2번이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순서대로 안 와요. 보통. 그렇죠? 그런 경우 오프셋 값 가지고 그 조합을 해서 순서대로 조합을 해야 이제 원래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알 수가 있을 텐데 테어드랍이라고 하는 거는 오프셋 값을 바꿔버려요. 해커들이 들어와서 보내고자 하는 패킷을 훔쳐가지고 오프셋 값만 1번을 뭐 10번으로 보내버려요. 뭐 10번을 5번으로 막 바꿔버려요. 그러면 수신 측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그 어떠한 그 데이터인지 패킷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오류로 인해서 또 막 과부하가 막 생겨요. 뭐 1번을 이제 원래 하나 보내야 되는데 1번을 100개 만들어서 막 보내버려요. 그렇죠? 이제 그런 공격 방법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서버 측에 송신과 수신 측에서 수신 측의 그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랜드라는 거는 저희가 1교시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랜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토지 뭐 이런 명사형도 있지만 여기서는 착륙하게 하다. 뭐 그렇죠. 비정상적인 형태로 그 뭐 이제 착륙하게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 패킷을 전송할 때 송신 IP 주소와 수신 IP 주소를 모두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해가지고 그 공격 대상한테 전송을 하게 되면 이 패킷을 받은 공격 대상은 송신 IP 주소가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응답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킷이 계속해서 전송되면 자신에 대해서 무한히 응답하게 하는 공격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송신과 수신 IP 주소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 보내고 함으로써 이제 가는 거를 가로채 가지고 원래 가야 되는 수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한테 그 보내고 받고 하도록 무한 루프라 그러죠. 그걸 이제 무한대 반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랜드를 정확하게 착륙을 잘 해야 되는데 패킷이 송신과 수신 IP 주소 가지고 수신 IP 주소나 송신 IP 주소를 바꾸면서 이거를 원래 그 송신 수신 그다음에 수신 송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송신 수신을 잘못하면 수신이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패킷의 랜드 지점을 막 그 바꿔버리는 거죠. IP 주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채팅을 한다든지 뭐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를 접속을 한다든지 할 때 그 항상 그 이제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전화하는 것처럼 노드들 간에는 IP 주소로 해요. IP 주소라는 게 이제 전화번호랑 비슷한 개념인데 항상 보내는 측과 받는 측이 IP 주소를 가지고 어디서 왔구나. 그렇죠? 보낼 때도 어디로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흘러가는데 IP 주소를 바꿔버리게 되면 원래대로 안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받았는데 송신 측에다가 안 보내고 다른 데다가 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 업무를 이제 컴퓨터에서 한다. 그러면 송신 IP가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가 되고 수신이 이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국민은행 그 서버가 되겠죠. 중간에 가르쳐 가지고 얘를 내가 마치 그 국민은행인 것처럼 이제 IP 주소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 보낼 때도 이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악의적인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 안에 있는 패킷을 조사해서 은행 계좌번호라든지 뭐 이런 개인정보를 탈출하는 이런 이제 그 해커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랜드라 그러고 이렇게 그 영어적인 개념을 좀 보면 이제 플러딩은 이제 이제 원래대로 안 보내는 거고 테어드랍은 찢어서 막 그 번호를 바꿔버리는 거고 랜드는 착륙하는데 착륙 안 시키고 다른데 착륙을 막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떠한 그 영어 원어적인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서비스 공격의 유행이 요런 단어가 또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우리가 denial of service를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아까 앞에서 대부분 핑 오브 데스, 스머핑, 플러딩, 그 다음에 테어드랍, 랜드 이게 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렇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냐 하면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커가 자기의 컴퓨터 가지고 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다른 컴퓨터로 보내서 그놈들이 또 보내도록 이렇게 하는 서비스가 저기 그 공격 유형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스 앞에다가 denial of service 앞에다가 distributed라는 말을 이제 써요. 분산형. 그러니까 그 좀비 같은 거라 그러죠. 이거를 이제 좀비 PC를 만들어 놓고 어떤 하나의 웹사이트에다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대부분 보통 그 프로그램 코드를,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웹사이트를 1초 간격으로 막 접속하도록 수백 번 하면서 이제 하는 웹사이트 그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할 때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분산된 공격 지점을 이제 찾아요. 요게 이제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패킷을 보내고 어떤 경로를 찾아가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IP 주소를. 그래서 이제 그 가는 노드에 그 약간 그 방어벽도 없고 파이어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 취약한 컴퓨터를 대상으로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 취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심어가지고 얘를 에이전트로 해요. 좀비 PC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공격 대상의 서버, 얘가 이제 그 공격 대상의 서버가 내가 결국 그 공격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은행 서버라든지 방송국 서버라든지 뭐 중요한 중앙정부 뭐 이런 서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에이전트라 그래요. 공격하는 대상을. 요 컴퓨터는 자기가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모르죠. 그렇죠? 이미 좀비 그 코드가 와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중에 몇 개를 관여하는 마스터가 또 이제 지정을 해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산형으로 공격한다. 그래서 이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까지가 저희들 그 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로 좀 오른쪽에 살펴볼 거는 네트워크. 그 어떤 흘러가는, 아까 앞에서는 주로 노드를 공격하는 거고, 어떤 특정한 노드, 서버라든지 뭐 다른 컴퓨터나 뭐 그 노드들을 이제 공격하는 방법이고, 요거는 이제 그 흘러다니는 어떤 네트워크 상에서의 그 트래픽을 스미싱 뭐 이제 하거나 스피어 피싱, 이제 뭐 사전에 모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이제 뭐 1교시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작위 대입 공격, 그다음에 큐싱, SQL 삽입 공격,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거를 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미싱은 SMS 피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오면 어떤 링크 같은 거 이제 함부로 이제 클릭하지 말라 그러죠. 모르는 사람 문자는 가능한 한 삭제를 해버리고, 그런 경우 그 사람이 이걸 클릭하는 순간 자신의 스마트폰에 있던 개인정보가 그 해커들한테 넘어가요. 우리 앱의 확장자 파일이 APK라고 그러죠. 그래서 누르면 이상한 APK 파일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면서 그놈을 이제 구동을 시켜가지고 유용한 정보들을 넘기는 방법. 그래서 SMS 피싱이라 가지고 스미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스피어 피싱은 이제 여기 뭐 사회공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사전에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 관리자하고 나하고 뭐 사전 모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분한테 막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가지고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 관리자 정보가 내한테 오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스피어 피싱.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게 거기 책에도 나와 있죠. 컴퓨터 보안에 있어서 인간 상호작용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서 정상 보안 절차를 깨뜨리기 위한 비기술적인 시스템 침입 수단을 이제 관련된 학문을 공부하는 데가 사회공학이라고, 이제 좀 넓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회공학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APT라고 하는 것도 이제 몇 년 전에 아주 대유행을 했었던 공격이에요. 그래서 뭐 기술하고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기업이나 조직 네트워크에 침투해가지고 거점을 마련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 시켜가지고 정보를 빼낸 다음에 외부로 팔아넘기는
그래서 스터넥스와 같은 악성 코드가 담긴 어쨌든 이제 그 바이러스 같은 거를 그 대상 컴퓨터에다 심어가지고 또는 USB로 넘긴다든지 이메일로 이제 설치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감염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그 악성 코드들이 많아요. 해마다 이제 새로운 그 보안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이 악성 코드가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스톱 스너기라고 하는 악성 코드가 USB를 통해서 전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능형 지속 위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무작위 대입 공격이라고 하는 건 암호키를 찾는 거예요. 우리 저희들이 암호화 방법 앞에서 설명했죠. 양방향, 단방향. 단방향은 해시, 양방향은 개인키, 뭐 공개키. 개인키도 뭐 블락이냐 스트리밍이냐. 그렇죠? 그때 이제 암호화 키라 대칭키가 됐든 비대칭키가 됐든 이제 개인키와 공개키 그걸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해보는 거예요. 블락이다 그러면 32비트짜리 뭐 2에 32승계의 서로 다른 다 00부터 다 111까지 한 번씩 해보면 풀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일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암호화가 2단계, 3단계로 복잡하면 이제 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비밀번호도 1, 2, 3, 4 이런 거 금방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큐싱이라고 하는 건 QR코드. QR코드를 이제 스캔했을 때 그 스마트폰에 앱이 또 APK 파일이 설치가 되면서 아까 앞에서 있는 것처럼 스미싱과 같이 정보를 빼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SQL 삽입 공격은 이제 본넷이나 스캐너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그 취약한 사이트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항상 관련이 돼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게시판에 이제 그 게시판이 이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거기다가 게시판에 글을 읽거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SQL 명령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요. 인서트라든지 select, 그다음에 update, 뭐 delete 이런 명령어들이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삭제해버린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해요. SQL 삽입이라고 하는 게 그 SQL이라고 하는 게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 아까 말씀드렸지만 select, insert, update, delete 이게 대표적인 그 SQL 명령어들인데 그러한 그 SQL 명령어를 그 공격 대상의 서버에다가 삽입을 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크로스 사이트 스트리팅이라고 그래서 이걸 크로스라는 게 CROSS인데 이걸 X라고 그냥 표현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웹사이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나 PHP, ASP 같은 그 언어들에 대해서 보안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킹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시판이나 이메일 링크를 클릭해서 악생 스크립트가 웹사이트에 실행이 되면서 페이지가 이상하게 나오거나 그 웹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는 그 자료들이 해커에게 넘어가는 거죠. SQL 삽입 공격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상당히 많이 그 해커들이 즐겨 한다라는 말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주 사용하는 그 보안 공격의 유형이에요. 이거를 잘 막는 데이터베이스 보안 설계, 소프트웨어 설계가 중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는지 알아야 그걸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섹션은 좀 이해를 해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비라는 PC가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죠. 이게 바이러스에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있죠. CNC 서버라고 하는 게 그 악성 코드를 제어하기 위해서 원격지에서 사용되는 서버고 해커들이 쓰는 서버. 본넷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 감염되어 있는 코드, 악성 프로그램. 웜이라는 게 벌레죠. 말 그대로. 그렇죠? 악성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제로데이 공격. 요거는 이제 제로데이라는 게 금방 공격하는 거죠. 어떤 그 보안이 뚫리거나 해킹을 당하면 그거에 대한 방어책이 이제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방어책이 나오기 전에 또 공격하는 방법죠. 그걸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하는 거고 키로거는 이제 암호화 키나 이런 패스워드 계좌번호 같은
이런 걸 빼돌리는 공격. 랜섬웨어는 어떠한 그 서버에 들어있는 문서를 원래 관리자가 못 보도록 막아버려요. 중요한 거. 그래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역시 이제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백도어는 뒷문이라는 건데, 트랩도어하고 비슷한 말인데, 나중에 이제 서버가 해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안 취약점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뒷문으로 들어오려고, 또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나오는 해커들이, 백도어라 그래요. 트로이 목마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말로 된, 그 나무로 된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 말 모양을. 그 안에 군사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적들이 이거 후퇴한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안에다 넣었다가 그 안에 이제 적들이 침공하는 것처럼 서버에다가 이렇게 아닌 것처럼 들어갔다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서 수행하면서 또 이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그러한 그에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이제 트로잔 호스, 트로이 목마. 그리고 영화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보안 관련된 용어를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좀 살펴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보안 관련된 과목을 지금 저희 학과에서도 한 2과목 정도 개설하고 있는 데서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 얘기지만,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고, 하면 이제 시험 보는데 기사 시험에 이제 뭐 이렇게 보안 관련된 자격증이 또 따로 있어요. 국가 자격증이. 여기는 이제 뭐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이해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분산 DOS 공격.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보기 4번은 이거 랜섬웨어에 대한 얘기예요. 돈을 요구하는 거. 그렇죠? 랜섬웨어라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벌레 소프트웨어. 악의적인 코드. 여러분들이 서버 관리자다 그러면 서버 관리자의 이제 해킹이 당했어요. 몰라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원래 보던 문서가 안 보여요. 안 읽혀요. 그런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중요한 문서 같은 경우 돈을 요구하는 수가 있죠. 4번은 이제 랜섬웨어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여러 대 장비 이용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서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거고 시스템 가동을 멈추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이죠. 자, 두 번째 설명은 제로데이 공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제로데이. 그렇죠? 그 제로데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떠한 보안의 취약점이 발견돼서 해결하려고 하는 데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또 다른 형태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또 취약점이 또 뚫리고 막 이런 방법이에요. 그걸 제로데이. 왜 제로데이라고 했느냐? 뭐 그 취약점을 하고 대처할 만한 시간을 안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APT 공격에 대한 설명인데 4번 보기를 보면 얘는 사회공학적인 방법의 해킹 방법이라서 스피어 피싱에 대한 설명이죠. 사전에 그 서버 관리자랑 이제 얘기가 된 다음에 이제 이메일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래놓고 서로 이제 신뢰가 쌓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클릭했다가 그 코드가 악성 코드가 이제 막 들어가서 서버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서버 관리자하고 이제 나 이메일 주소 뭐야 뭐 이렇게 해놓고 내 이름으로 보내면 그 사람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걸 클릭할 거 아니에요. 메일도 읽어보고 그 안에 있는 게시판 같은 링크 같은 것도 막 클릭해서 보죠. 근데 이제 보낸 사람은 보낸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통신 IP에 다 해킹을 당해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보낸 것처럼 이메일을 속여서 보내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APT 이제 관련된 설명이에요. 꾸준히 이제 뭐 광고성 이메일 여러분들 이제 클릭하지 말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 중에 스터스넥이라는 거 있었죠? USB 형태로 전파됐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P2P 사이트에 접속해서 코드가 감염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해킹을 많이 당하는 예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특히 좀 조심하려고 하면 모르는
뭐 그 이메일이라든지 모르는 문자 이런 거 링크 절대로 클릭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공격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결국은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을 설계해야 되는데 이런 공격 유형을 알고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우리가 생명주기 동안 늘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